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동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미국에서 유명한 격언 중 한 줄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쁜 상사를 떠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정답은? 그렇다. 맞나요? 네, 실제로 한 연구 결과 나쁜 상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61%가 이직을 원했지만 좋은 상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단 27%만이 다른 직장으로 옮길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따라오는데요. 과연 좋은 상사란 어떤 상사일까요? 이슈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좋은 상사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바로 떠오른 게 왜 최근에 이상하 변호사 우영우 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사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정명석 변호사. 딱 떠오르는데 어떤가요? 네, 요즘 재밌어서 저도 많이 보고 있고 사랑받고 감동줘서 사랑받는 드라마죠. 특히 직장인들에게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의 직장 상사인 정명석 변호사는 좋은 직장 상사의 표본으로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본인이 편견에 사로잡혀 사건을 다양하게 바라보지 못해 문제가 생기자 내가 생각이 짧았네 라며 오히려 사과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후배에게 잘못을 떠넘기지 않고 함께 책임져주는 선배, 무작정 다그치기보다 꼭 필요한 조언을 제때 해주는 상사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서브 아빠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인상적인 상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사가 되기가 참 쉽지 않아서인지 요즘 주인공 못지않게 이 정명석 변호사의 캐릭터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예요. 네,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정명석 변호사 같은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선배를 만나는 게 힘들어서인지 위로받는다. 이런 직장인의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직장 최고의 복지는 바로 좋은 상사라는 얘기도 나오죠. 맞아요. 일과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꽉 막힌 상사와 일한다면 그만큼 종일 괴롭다는 거니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바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좋은 상사의 조건을 설문조사한 겁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위는 뭐였을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방송 전에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상사를 바라는지 미리 좀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저희 방송팀들한테. 그랬더니 상사가 연차를 자주 써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최고다. 이런 또 우픈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농담이겠지만 그만큼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서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꼽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특히 부하 직원을 단순히 아랫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라고 봐달라는 문항이 단연 1위였습니다. 하라면 해야지라는 상명하복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대한민국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가 주종관계가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가 되기를 바라는 직장인들의 바람이 담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지시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의견을 내도 무시당한 일이 많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네, 맞아요. 최근에 많은 회사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효율성을 위해서 직함도 없애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걸 완전히 없애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항목이 꼽혔나요? 네,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부분은요. 괴롭힘 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세심히 살핀다는 것과 언행과 지시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문항이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중 기본이 아닐까 하는데 오히려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기본이 안 지켜질 경우에 팀원들이 얼마나 불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다음 항목도 궁금해집니다. 네, 모든 직장인이 무릎을 탁 칠 만한 항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남 탓하지 않는 상사를 꼽았습니다. 네, 무릎 탁 쳐줍니다.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억울함만 잔뜩 쌓이는 경우도 직장인들에게는 자주 있죠. 또 2022년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처럼 야! 하거나 비속어를 자주 남발하는 상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5위에는
호칭, 말 한마디에도 예의를 갖추는 상사가 좋은 상사로 꼽혔습니다. 네, 저도 무릎을 쳤지만 어디선가 무릎 치는 소리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좋은 상사에게 바라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좀 해달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을 살펴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휴가나 퇴근 때 눈치 주지 않는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회식을 강요하지도 따돌리지도 않는다. 공식 석상에서 반말하지 않는다. 아플 땐 편히 쉬게 배려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상사 만나기 힘드니까 바라는 상사 모습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씁쓸하네요. 이 밖에 또 어떤 일이 좋은 상사의 원칙에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출근 전부터 메신저를 보내는 상사가 꽤 있다고 하죠. 출근해서 이야기해도 될 것을 굳이 메신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업무 시간 외에 사적 연락을 하지 않는 상사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외모나 옷차림, 품평을 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순위에 있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재한 곳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카톡 지옥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출근 전에도 퇴근 후에도 쉼없이 회사에서 연락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런 표현까지 생겨난 건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새로운 기능도 생기지 않았나요? 네, 카카오톡에서 예약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지원되는데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하고 또 단 서로 친구일 경우에만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대화 상대를 선택한 후에 우측 하단에 샵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서 보낼 수 있다는데요. 정말 다급한 일이 아니라면 출근 이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센스가 있다면 좋겠죠? 네, 항목별 득표 외에 주관식 답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항목이 답변으로 나왔나요?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상사, 사회적 약자가 언제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사의 덕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노력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당 부분이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상사라고 표현이 돼서 그렇지 이 항목들을 쭉 놓고 보면 좋은 동료로 바꿔도 그리고 좋은 직원으로 바꿔도 크게 무방한 다 필요한 그런 덕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서 서로 효율적으로 일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화합이 중요하죠. 그 화합의 시너지가 나오려면 서로 그만큼 배려하고 챙기며 각자의 몫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 기본만 지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참기 어려울 때가 바로 잘못된 일로 인해 화가 날 때죠. 네, 맞습니다. 한컷 이슈까지 살펴보죠.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내년 1월부터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내년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식비 비과세 한도는 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총 급여가 2,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7만 2천 원 줄어들게 되고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과표 구간인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은 평균 18만 원, 8천만 원인 직장인은 29만 원 감소합니다. 1,0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여러분은 현실에서 어떤 상사, 어떤 동료인가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이지만 이런 소소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일터로 오는 모두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현실에서 더 많은 정명석 리더십이 생겨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